그래서 저거 피시면 돼요. 그 한 장짜리에 제일 1번에 그 죄송한데 복사하다가 잘못 복사가 돼서 앞에 번호가 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를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라고 하는데 분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쓰고,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에 쓰고,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에 쓰고,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에 쓰고,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에 쓰고,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에 쓰고,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에 쓰고,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뭐요? 대변. 그래서 총 10가지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의 종류가 몇십 개고요. 부채의 종류도 몇십 개고, 자본, 수익, 비용 요 안에 들어가는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요거 10가지 기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자산인지 뭐가 부채인지 이게 구별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차변에 쓸 거냐 대변에 쓸 거냐가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거,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현금 100만 원과 상품 50만 원, 비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모든 반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거기 상품 있죠? 네. 우리 제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 제품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품은 사다가 파는 게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제조회사가 제품이에요. 유통회사는 상품이고. 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그건 제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남이 만든 걸 사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섞어 써요. 예, 상품 보고 제품이라 그러고 제품 보고 상품이라 그러고. 근데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솔직히 상품이든 제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쓸 거냐 제품으로 쓸 거냐는 그걸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건데 개인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현금 100만 원하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아직 이거 못 외웠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 회사에서 나가면 대변.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우면 장단점이 좀 확실해요. 장점은 뭐냐면 국어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꼬아놓으면 못해요. 네, 그러니까 쉬운 거 맞추기에는 이게 편해요. 근데 어려운 거 맞추려면 이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10가지. 근데 저는 위에 거를 더 좋아는 합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지만 왜 그러냐면 시험에 좀 편하게 합격하려면 어려운 것도 좀 맞춰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쉬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것만 잘해도 업무의 한 8, 90%는 할 거예요. 왜냐면 실무보다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익히면 되는데 시험은 뭐 나올 건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우 공부도 이렇게 어려운데 회사 가서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회사는 일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일은 더 쉬워요. 네. 인간관계만 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아웃사이더로 살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도 지금 아웃사이더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왜냐면 강의실도. 그렇죠. 강의실도 그래서 여기 지금 독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전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한 4, 5년 동안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몇 강의실에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수업하고 몇 명 하는지까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한때.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일을 해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 거에다가만 올인하고 있고 남의 건 어떻게 되든 일도 신경 안 써요. 이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 대신 내 월급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 직급은 없었지만 부원장이었었거든요, 거의. 근데 강사분들이 저를 피해요. 지금은 안 피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왜 피하냐면 제가 부르면 맨날 일 주니까. 왜냐면 솔직히 부를 일이 뭐가 있어요. 일 시킬 때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피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내 것만 하니까 속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0만 원인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어났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라 차변이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현금은 자산이야. 늘어났네. 그러면 차변. 줄어들었네. 그러면 대변.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단점은 익히는데 솔직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대신 장점은 익혀놓으면 웬만하면 안 틀려요. 제가 간혹가다 커말도 수업 하거든요. 그러면 저 함수할 때 저는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알려드려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좀 힘들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해하시면은 그 문제 나오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100%다 이해는 못 시켜드립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 계속 물어보시면 답은 알려드릴 건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수업 끝날 때쯤에 반 이상 이해하고 계시면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 공부한 지 지금 몇 년째냐. 이 얘기할 때마다 좀 슬픈데 뭐 아주 길진 알지만 지금 거의 27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 공부 처음에 시작한 지. 요즘 조금 슬픈 게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생년월일을 보면 내가 자격증 처음 딴 것보다 더 늦게 태어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96년도인가 97년도에 자격증을 제일 먼저 땄거든요. 요즘 보면 이제 2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내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적진 않은가 보다. 왜냐면 나 자격증 처음 딴 때보다 그때 아직 뱃속에도 안 계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부러우면서도. 한 2년인가 3년 전에도 시험 보러 갔는데 생년월일을 넣잖아요. 나는 19로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20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사복 입고 갔는데 얘네들은 교복 입고 오고. 그리고 이제 나도 자격증 시험을 그만 봐야 되나? 근데 제 목표는 하나거든요. 자격증을 따서 이제 돈을 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미를 두려고 죽을 때까지 50개 따는 게 목표예요. 참고로 50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인데 자격증이 40개인가 50개 있어요. 그 책 쓴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얼마치 갖고 오셨어요? 네, 50만. 그래서 상품 50.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샀으니까 많아지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비품. 비품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품이 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금은 뭔지 아시죠?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돈이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아까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죠? 비품은 뭐냐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해요. 집기류나 비품류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에어컨, 컴퓨터, 뭐 냉장고, 뭐 TV 이런 것들을 대부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대부분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컴퓨터 같은 것들 요즘엔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1년 안에 쓰는 건 소모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1년 안에 써서 없어지는 건 소모품.
그 다음에 1년보다 길게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비품. 그래도 초반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암기랑 요런 뜻풀이를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나중에 컴퓨터 샀대.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기억나야 돼요? 비품.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비품은 자산이야. 여기까지 기억나면은 분계 맞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갖고 있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잖아요. 뭐 식당을 한다거나 사업체를 차린다거나 그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꼭 이런 거 물어봅니다. 야, 이거 차리려면 자본금 얼마 있어야 돼? 너 대출 얼마 받았어?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안 하더라도 그냥 궁금하거든요. 커피숍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거 하나 차리면 얼마나 들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차렸다 그러면 맨날 가서 물어보는 게, 야, 이런 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본금은 170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장님은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들고 오신 거예요? 170. 그래서 자본의 증가.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맞으면 3점이에요.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산에게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는 거 나오시면 대답 열심히 하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대답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시라고. 왜냐면 대답했는데 틀렸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 가서 대답했는데 틀렸어. 한마디 듣는다고요. 맞죠? 여기는 교육받는 데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지만 회사에서는 나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요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틀리면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인지라 졸려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러면 1시간은 자세요. 근데 2시간째 되면 깨울 거예요. 그리고 코 골면 깨웁니다. 예전에 1시간 주무세요 그랬더니 자는 것까진 괜찮아.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웠죠. 왜냐면 1시간 날리고 3시간이라도 갖고 가는 게 나아요. 4시간 동안 멍 때리느니. 그렇다고 해서 술 드시고 오지 마시고, 다른 반에서 술 먹고 와갖고 4시간 동안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반이 아닌지라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술 드시고 온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4시간 동안 잘 거면 그냥 그날 하루 결석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뭐 그분 같은 경우에 출석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2번은 당좌예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좌예금이 뭐냐면은요,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좌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수표를 발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백지수표라고. 이 백지수표를 발행을 하려면 요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당좌예금에. 그래서 당좌예금에 가입이 되면은 은행에서 수표 따발을 줍니다. 그럼 백지수표는 뭐죠? 아직 금액이 안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10억 쓰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옛날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자기 백지수표 받아봤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공을 하나 더 썼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좌예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네. 그러면 잘릴 때까지 다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특히 뭐 대기업은 그런 일이 없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월급 날짜에 월급 잘 들어오는 회사가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은 월급 밀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한번 밀려본 적이 있었는데 밀리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나마 저는 통장에 좀 있었어서 괜찮았는데 거기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은 밀릴 때마다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통장이 들어오면
이게 카드 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통장에 안 들어오면은 카드 수수료가 더 나가게 되잖아요. 이자 계산에서 또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막 돈 빌려서 막 채우고 막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가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려고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현재 최근에 건 발표가 안 됐는데, 평균적으로 못 받고 있는 돈이 큰 거 한 장이에요. 1조. 네. 1,000억 아니에요. 네, 전국에서. 이것도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1조 전후예요. 항상. 뭐 8천억으로 떨어졌다가 뭐 1조 넘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되면 거의 1조 정도를 못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월급하고 뭐 상여금하고 퇴직금 포함해서. 근데 국가가 파악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조가 넘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전 국민이. 그럼 1조라는 돈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은행에만 넣어놔도요, 이자로 2%만 봐도 200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반 떼어간다라고 해도 이자로만 1년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월급 잘 들어오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당연히 일했으면 뭐 줘야 되는 거죠? 월급 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월급 못 받고 있다라고 막 해서. 그런 경우들 보면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행 가서 돈 넣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은행 직원한테 돈을 줍니다. 맞죠? 그러면 돈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현금이 30만 원. 근데 나가서 대변이 아니고요.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자산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 10가지에 맞추는 거예요. 네, 그 10가지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자산이야. 근데 자산이 줄어들었어. 근데 봤더니 자산 감소는 어느 변에 쓰기로 했어요? 대변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원칙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뭐 당좌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뭐 정기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통장들 많거든요. 보통예금도 있고. 그래서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넣으면은요, 통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돈을 넣으면 예, 통장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래서 어느 변이요? 차변. 요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돈 넣었더니 통장이 늘어났네? 근데 당좌예금은 자산이라 그랬어. 그러면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어느 변이요? 차변.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면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찾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잘 치시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안 갖고 오잖아요. 내가 쳐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가 조금 느리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물어보셔도 저도 몰라요. 뭐 물어보시냐면은 얼마나 치면 몇 타 돼요? 저도 몰라요. 이거 사람마다 다 틀려서. 참고로 제가 처음 칠 때 한 달 만에 200타 치긴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느려져서 한 350에서 400 나와요. 지금은 손가락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기 그 게임 중에 사천성이라고 아세요? 패 맞추는 게임? 제가 그거 한때 다음 게임에서 랭킹 27이었거든요. 승률 70%에. 근데 지금은, 그때는 눈보다 마우스가 더 빨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이 더 빨라요. 이게 확실히 운동 능력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이하로 확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3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잘 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저희 시험은 200타만 넘으면 시험은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치는 건 아닌지라.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당좌예금이라고 썼죠. 나중에 프로그램 찾을 때는 요 두 글자만 치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찾아줘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타자가 아주 빠르진 않아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당연히 빠르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그 다음에 외상. 그 다음에 저기도 밑줄 치세요. 상품. 상품, 매입, 외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거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의 상품 50만 원. 상품은 아까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 뭐 됐다? 증가했다. 그 다음에 외상은 답 써드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외상 매입금 50만 원. 부채 증가. 일단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쓰다가 넘어갔어. 그러면 그냥 같이 넘어오세요. 그리고 혹시 못 적으신 거는 그 유인물 보고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은 제가 마무리하고 요거 뽑아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뽑아 갖고 올 동안 가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인물 받으시면 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라 제일 많이 깜빡하시는 게 갈 때 저기 인포 가셔서 카드 한 번 더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드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가는데 전화 오면 거의 90% 이상은 안 찍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 찍고 가시면 뭐 돼요? 결석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유턴해서 오셔야 돼요. 유턴해서 오시기 싫으시면은 꼭 가실 때 잘 찍고 가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왕 왔는데 결석되면 나중에 내가 진짜 빠져야 될 때 못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석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외상에는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얘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외상에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두 가지. 외상이냐, 미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파냐 안 파냐예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으면 위에 거, 판매와 관련이 없으면 밑에 거.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구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품은 사다가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파는 게 아니야, 그때는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나중에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저 얘기는 자주 안 하지? 그러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 나오는 걸 계속 떠들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자격증 반인지라. 그리고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냥 미리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격증 다 붙든 다 떨어지든 저하고 상관은 없어요. 전 수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붙는다 그래서 초반에는 돈을 줬었는데 지금은 100원 한 푼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자격증 따야 된다고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 써먹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딴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써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인드면 좀 힘들어요.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이걸 따서 무조건 이쪽을 할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격증은 따서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해요. 왜냐면 저도 28개 가까이 있지만 지금 딱 2개 써요. 하나는 전산세무 1급이랑 하나는 운전면허증. 운전 종종 하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컴퓨터 수업하면 뭐 커말 2급 뭐 그런 정도로만 쓰는데 언제 쓸지는 몰라요.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5년 후에 회계 자격증이 필요하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따는 게 속 편해요. 왜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5년 후에 따잖아요. 지금보다 2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예, 계속 뭔가를 밀어 넣는데
여기에 방탄이 있는지 얘는 계속 밀어냅니다.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안 외워져요. 예. 집 전화번호, 와이프 전화번호 이렇게 몇 개는 외우지만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죠. 예. 노래방 가도 노래방에 나오는 가사 보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다 외웠잖아요. 예. 집 전화번호부터 해서. 전 예전에 방송국 일주일치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7시에 뭐 하냐 그러면 뭐 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TV를 안 보니까 몇 시에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 최근에 그 나는 솔로에 아는 사람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전 나는 솔로 보질 않아요. 그 와이프는 맨날 보거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몇 번에서 하냐? 몇 번이라 그러는데 처음 듣는 번호인 거예요. 예. TV를 안 보니까 아예. 예. 그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이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라도 더 따놓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더라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용 책상하고 의자. 그리고 수표 발행. 우리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면 뭐라 그랬죠? 네, 비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최종 목표는. 근데 비품을 왜 차변했었냐면 구입했잖아요. 구입했으면 이 책상하고 의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면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차변이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얼마치 사셨어요? 10,000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리고 원래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써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플러스 되시라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되면 얘를 안 쓸 건데 중요한 건 저 안 쓴다 그래서 같이 안 쓰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라도 더 풀어드리려고 안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해될 때까지는 꾸준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자산부채 증가,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으로 다 불러드릴 테니까. 왜냐면 저는 먹고 살아야 돼서 솔직히 시험에 나와 있는 건 99%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100은 아니에요. 저도 간혹 가다가 두세 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표 발행 나오면은요, 무조건 당좌예금이에요. 왜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 당좌예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통장에 있는 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래서 대변이에요. 그래서 수표 발행 나오면은 당좌예금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금에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죠. 그리고 꼭 증가 감소라고 안 쓰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그냥 증가는 화살표 위로, 감소는 화살표 아래로. 왜냐면 생각보다 초반에 쓰는 게 많아서 좀 팔목이 아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조율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쓰시고 컴퓨터로 저처럼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편하게 잘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용. 우리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회계에 건물하고 토지라고 있으세요.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를 이야기하는데 요게 지금처럼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건물하고 토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비영업용이나 아니면은 투자용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솔직히 지금 이거를 외우라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써야 되는 명칭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영업용이라고 나왔으니까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얼마치 사셨대요? 400만 원.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건물이 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있대요.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공부는 공부일 뿐입니다. 제 수업할 때 제일 힘드신 분 중에 한 분이 본인 경험담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려고 그러는데 공부는 그냥 공부일 뿐이에요. 예, 요즘 건물 400만 원짜리 찾기 힘듭니다. 예전에 수업하는데 막 사채 갖고 막 시비 거셔갖고 이런 게 어딨냐고. 아니 그냥 공부는 공부일 뿐이라고. 본인의 경험담 넣지 마시라고. 안 맞아요. 이론하고 실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적으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외상매입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네,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 영업용이라는 건 파는 게 아니고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 건물을 사서 이 건물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리고 왜 대변이냐면 미지급금은 부채거든요. 돈 안 줬으니까 부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라 대변이다. 이렇게 되면은 분개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리고 틀리더라도 증가 감소로 하시면 금방 찾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은 틀릴 확률이 좀 더 줄어들었을 텐데 저희 때는 일단 무조건 자격증만 따는 거에 올인이었어 갖고. 그래도 그때 주산을 따서 바깥 계산은 잘합니다. 바깥 계산하고 마트 갔을 때 얼마 나올 거다 이런 거 계산은 기똥차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빼놓고 쓸 데가 없어요. 요즘 뭐 암산 잘해갖고 뭐 해서 먹어요. 왜냐면 암산보다 더 좋은 기계 있잖아요. 계산기라고. 요즘 다 계산기 쓰지. 그 다음에 6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하나씩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적어보시고 맞았으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틀렸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6번 외상매출금 30만 원을 뭘로 받았죠? 네,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받으면 들어오니까 어느 변이요? 차변. 근데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받을 거거든요. 네, 채권은 자산이에요.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예요. 그래서 채권이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돈. 그래서 받을 거는 자산. 그 다음에 채무는 갚을 거잖아요. 줄 거. 줄 거는 뭐라고요? 부채. 그리고 헷갈리시면 자산이 헷갈리시면 초반에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대부분 자산이 재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누가 얼마 있다 그러면 그건 필요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네 게 얼마냐 남의 게 얼마냐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은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익이 얼마냐만 봐요. 왜냐면 100억 팔아서 1000만 원 남았으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맞죠? 100억 팔았으면 10억은 남아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덩치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도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 있대. 근데 자산만 얘기하고요.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은 얼마인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30만 원만큼 돈을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받을 게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좀 돼야 돼요. 아, 이게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게 많아질 거예요? 적어질 거예요? 적어질 거야. 그러면 자산이 뭐 됐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가장 좋죠. 초반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분기 어느 정도 틀 잡는 데만 저는 한 100개 이상은 봐요. 100개 이상은 풀어봐야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차변이 요럴 때 되고 대변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거 연결하는 데만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분계가. 그리고 아마 5월 초 내지 5월 중순까지는 눈은 뜨고 있는데 앞에서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틀 잡는 데만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한다면 반하지만 이거 학문이잖아요. 회계학. 그래서 뭔가 새로운 학문에 하나 어느 정도 틀 잡는데 못 걸려도 한두 달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소모품은 몇 년 안에 쓰시는 거예요? 네, 1년 안에 쓰는데 얘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글씨 하나에 따라서 얘 위치가 달라져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2개, 3개 있으면은 그 외적인 것까지 다 어느 정도 내가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공부를 하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원칙만 있으면 그냥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항상 거기하고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7번 여기는 아무 말 없으니까 자산 처리할게요. 네. 그리고 둘 다 그냥 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소모품은 15,000원. 요거는 뭐라고요? 자산일 때.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5,000원. 지급했으니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요거는 자산 처리하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소모품 B.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살짝. 그 다음에 현금 나간 건 똑같죠? 요거는 무슨 처리하라고 나왔을 때 비용 처리. 실무는 대부분 비용 처리합니다. 회사 가시면. 근데 시험 때는 2가지를 섞어서 줘요.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줄 때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대부분 다 비용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냅니다.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무 해보신 분들 계시면 실무에서는 비용으로 많이 처리해요. 자산보다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회사들은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올해를 버텨야 내년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무하셨던 분들은 이거 알려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거 회사에서 안 쓰는데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회사 생활 해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실무와 이론은 같다 다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참고로 이론대로 하면요. 문제 생길 거 없어요. 요 앞에 지금 건물 짓고 있거든요. 저기도 지금 개판이에요. 왜냐면 겨울에 그렇게 추울 때에도 계속 건물 짓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건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왜요? 빨리 지어야 남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론상에 맞춰서 지으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건물 짓는 속도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늦게 지어야 돼요. 왜냐면 비 와도 안 되죠. 눈 와도 안 되죠. 더워도 안 되죠. 추워도 안 되죠. 이거 원래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짓고 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와이프한테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저기 파주 쪽이 아니다. 파주 아니고 어디였지? 어쨌든 다리 하나 무너졌죠. 예, 예, 분당 쪽에. 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앞으로 저런 일 엄청 많이 날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이제 노후된 거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주안역에 돌아다니는 1호선 있잖아요. 툭하면 고장 나잖아요. 왜요? 오래돼서. 뭐 앞으로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나한테만 안 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 수도.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는 지금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풀 거예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 4만원에 15,000원 더하면 얼마죠? 55,000원이죠. 근데 왜 차변이냐면 이거 돈 내면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지불하셨대요? 네, 현금. 그러면 지불하면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현금은 자산.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되면 분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등록만 하시면 3점. 그리고 시험 문제가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도 앞으로 몇 번 더 할 건데 모든 자격증 시험은요 쉬운 거 안 틀려서 붙는 거지. 어떤 분들 보면 어려운 거 맞춰서 붙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2배, 3배 더 받아요. 모든 자격증은 제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틀려서 붙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어려운 거 맞추려면 어려운 거 맞추면 행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야. 1시간 만에 풀어갖고 답이 나왔어요. 진이 빠져갖고 그냥 공부 이제 접었거든요. 어려운 거 맞추면 행복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요즘 젊은 분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성비. 가성비로 따지면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 중에서 어려운 거뭐 만약에 10개 나온다 그러면 한 3, 4개만 맞으면 합격 점수 나오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짜셔야지 어떤 분들 보면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 되면 후회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거 잘 맞춰 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쉬운 거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세요?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빠져요. 설마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쉬워? 내가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야? 아닐 거야. 그래갖고 고치면 틀려요. 저도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거 단계는 넘어가서 이제는 쉬운 것도 맞추고 어려운 것도 맞추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되게 간사해요. 저는 몇 번 겪었거든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명절날 되면 현찰로 150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돈 모아갖고 주세요. 제가 그때 10개 반을 했거든요. 그래 한 반에 10만 원씩 주세요. 20명씩 해서 5천 원씩 거두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돈 많으신 분들은 혼자 개인적으로 챙겨줘요. 그러면 4분 내지 5분 주니 챙겨주시면 150이잖아요. 현찰로.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150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가는데 되게 서운했어요. 왠지 아세요? 식용유 하나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용유가 좋아요? 150이 좋아요? 150만 원이 좋잖아요. 150만 원이면 식용유 몇 개를 사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그거 하나 안 들어왔다고 되게 집에 가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사람은 되게 간사하고 못됐어요. 그래서 저 공무원들 뇌물 받아서 걸렸다 그러면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그걸 뇌물로 받았었으니까. 그리고 되게 못된 게 그 다음 명절 되잖아요. 그러면 명절 되기 일주일 전부터 무슨 고민하게요? 이번엔 얼마 줄까? 그거 받아서 뭐 하는 데 쓸까?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뇌물 받아갖고 공무원들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전에 저거 받았었는데 근데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상품 매입하고 수표 그리고 10번까지 풀고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8번 사무실로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서 네. 뭐 공장으로 나오면요. 공장 이렇게 네, 공장으로 나오면 전력비하고 가스 수도래. 그렇게 치면 돼요. 둘 다 비용이에요. 뭐 공장에서 그렇죠. 공장에서 전기요금이다.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그 뭐냐 분계 더 풀 때 그때 또 나와요. 그리고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잘 되면 재밌는데 안 되면 재미없어요. 모든 공부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또 보시면요. 9번. 상품을 매입했죠? 매입하면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느 변이세요? 차변이세요. 그래서 상품 얼마치 들어왔죠? 4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그랬어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네, 이런 거는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장은 줄어든다.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분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떨 때 못 쓰느냐 요거 차이예요. 10번 풀라 그러면 지금 못 풀어요. 왜요? 신문구독료 뭘로 써야 돼요? 네, 도서인쇄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마초락률이 올라가는 거고 신문구독료 나왔어. 근데 머릿속에서 신문만 생각나.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인쇄비예요. 도서인쇄비 얼마예요? 5,000원. 근데 왜 차변이냐면 그 돈 쓰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비용이라 그래요. 우리 상품은 왜 자산이냐면 우리가 상품 산 다음에 얘는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리고 회사 가시면 현금 많이 안 써요. 요즘엔 대부분 카드, 계좌이체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현금 쓰는 회사보다는 카드나 계좌이체 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도서인쇄비는 언제 쓰냐면 말 그대로 책, 도서 샀을 때, 그 다음에 뭐 잡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신문, 그 다음에 뭐 사진 현상, 명함 인쇄, 예, 요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우리 명함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네, 그런 것도 도서 인쇄비예요. 그리고 저처럼 징크스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명함에 대한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명함 파면 한 달 안에 다 그만뒀어요. 네, 싸우든 내 발로 나가든. 그리고 제 마지막 직장에서는 그 얘기까지 드렸었거든요. 면접 볼 때. 나 명함 안 파줬으면 좋겠다. 나 명함에 대한 징크스가 있다. 알았다 그러더니 3개월 수습 끝나니까 출근했는데 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한 달 후에 상무님이랑 대판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징크스라는 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명함 달라 그러는데 명함이 없어요. 저 징크스가 있어서. 좋은 징크스면 괜찮은데 안 좋은 징크스라.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책 갖고 다니실 분들은 갖고 다니시고 놓고 다니실 분들은 저기 빈 데 있죠. 왼쪽에 보시면 네, 저기에다 놓고 다니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줘도 안 가져요. 왠지 아세요? 이거 갖고 가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안 갖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에다 두고 가시면 됩니다.